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용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 1차 종합토론회 3일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일 연속 인사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 김춘석입니다. 예, 오늘 일정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요. 몇 가지 안내 그리고 좀 양해드릴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일 동안 일정이 조금 변경된 경우들이 있었죠. 좀 양해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워낙 논의할 사항이 많고 그런데 또 시간은 또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소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좀 끝나는 시간을 가급적 좀 더 땡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임조의 발표에서 어제 2번 발표한 조도 있고 아직 발표를 못 하신 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토의의 특성상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애초에는 모든 분임조 다 공평하게 질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꼭 해야 될 질문을 해야 될 그런 내용, 그다음에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조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못한 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가급적 여러 조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좀 중복되는 제도 있다는 점 좀 양해를 좀 해드리고요. 저희가 그 분임조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신경 써서 형평성 있게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자료집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사실에 대한 그런 질의,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좀 중복되는 그런 질의, 그 다음에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언이나 그 다음에 의견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정리하고요. 정말 이것 좀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다 살펴보고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전남은 코로나 때문에 각각 지금 댁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 그 상황이 있어서 오셨다가 또 댁에서 참여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경북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셨다가 댁에 가셨다가 또 가셔서 그날 저녁에 또 학습하셨다가 그게 또 좀 부족해서 오늘 아침에 또 학습을 하시는 정말 참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지금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 대구 참여해 주신 분들께 별도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전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6일 동안이나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국의 13개 지역에서 50개 이상 분임조,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따지면은 뭐 지금 화면상으로는 거의 130, 40개 화면에서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 점에서 가장 뭐 어렵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퍼실리테이터 분들도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텝 권역장님들도 전혀 다른 체제에서 지금 지원들 해주고 계세요. 다들 고생들 하고 있고 새로운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부족하고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좀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고 하면 퍼실리테이터 권역장분들께 말씀드리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일정을 보시면은요. 먼저 오전에는 사용 해결료 관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문가 발제가 있으시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이제 질의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질의응답을 다 끝낸 후에 정리 세션이 있는데 이 정리 세션을 좀 잘 진행하면 더 내용 있게 더 짧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좀 같이 하도록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3일차 오전 세션이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한 오늘은 사용 해결력 관리 시나리오에 대한 발표와 토론입니다. 예, 김소영 위원장님께서 사회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검토위원회 김소영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요. 아까 새로운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펼쳐지는 세상도 새로운 경험인 것이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인 것처럼 사용 후 해결료 문제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길인 것 같고요. 이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각자 소개를 하지 않고 해당될 때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지막 토론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시나리오 그 6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심준섭 교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신준섭 교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기자료집에서 보시는 그 6개 시나리오를 말하자면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중앙대학교 심준섭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용 후 행렬료 관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가지 시나리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그 관리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사용 후 해결료를 현재와 같이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부터 중간 저장 또는 영구 처분 시설에 옮겨서 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임시 처분, 임시 저장, 중간 저장, 그다음에 이제 최종 처분 요 3개의 경로를 어떻게 저희가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된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 시나리오를 도출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들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 시나리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임시, 중간, 최종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런 그 다양한 시나리오들 중에 실제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사용 후 해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의견 수렴 의제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6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리 시설인 중간 저장 시설 또는 영구 처분 시설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설치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도 설치 안 하고 최종도 설치 안 하는 건 대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시나리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영구 처분 부지는 한 곳에만 선정하는 걸 전제로 하였습니다. 어, 뒤에서 보시게 될 시나리오에서도 보시겠지만 최종 처분장은 한 곳으로 정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동일 부지에 있는 경우에는 집중형 중간 저장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최종 처분장이 한 군데 정해지는 거고 중간 저장 시설을 다시 여러 곳이 아닌 한 군데 정한다라고 했을 때 둘 다 같은 부지에 선정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중간과 최종이 영구 처분 시설이 동일 부지로 가는 경우에는 집중형 중간 저장만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집중형 중간 저장은 중간 저장 시설을 한 곳에만 설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반면에 분산형 중간 저장은 중간 저장 시설을 서로 떨어진 2곳
이상입니다. 단정적으로 두 곳이 아니라 두 곳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진 두 곳 이상의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하는 서로 떨어진 두 곳이라는 게 반드시 기존 원전 인근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린 네 가지 대전제를 기본으로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도출된 시나리오가 이 플로우 차트, 이 순서도에서 보시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사용 후 해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영구 처분을 보시면 영구 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즉 영구 처분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에서 노는 안 짓는다가 되는 거고, 영구 처분장을 짓는다 그러면 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 짓는다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영구 처분장 없이 중간 저장만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중간 저장 시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에만 정하는 집중형과 두 곳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분산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만 중간 저장을 짓는 게 S1 집중형 중간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하신다면, 중간 저장 시설 한 곳만 짓는 거구나, 최종 처분장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에 짓는 경우입니다. 이걸 분산형 중간 저장이라고 하고 S2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S2는 최종 처분장 없이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으로 짓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구 처분장을 안 짓는 방식이 아니라 짓는 방식으로 가면 예스를 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구 처분장을 짓는데, 그러면 다시 영구 처분장을 반드시 짓는 걸 전제로 중간 저장 시설을 둘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또 예스와 오가 나뉩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가 S3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본다면 그냥 중간 저장 시설 없이 바로 영구 처분장을 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방식은 이 영구 처분장만 이제 짓는 방식이고요. 중간 저장 시설 없이. 그래서 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 저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을 두는 방식이 있겠죠. 중간 저장 시설을 두는 방식은 다시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간 저장 시설을 두되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장을 같은 부지에 둘 거냐, 그러면 이제 이게 동일 부지가 됩니다.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여기 표현된 대로 표현을 정확하게 통일시키겠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을 별도 부지에 둘 거냐 하는 게 5번째와 6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번째 시나리오는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을 같은 부지에 두게 되는 경우고, 같은 부지에 두게 될 때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산형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일 부지에 중간과 최종 처분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분산형을 만약에 시나리오로 넣게 된다면 이거는 별도의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서 동일 부지에서 분산형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S4는 명칭이 집중형 중간 저장 및 영구 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 한 곳에 모아서 중간 저장 시설을 두되 그 중간 저장 시설이 있는 처분장에 다시 영구 처분장이 같이 들어서게 되는, 동일 부지에 들어서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최종 처분장과 이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이제 별도의 부지에 선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별도의 부지에 선정하는데 중간 저장 시설을 다시 한 군데 모으는 집중형이 있고,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또 분산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을 집중형으로 선택하는 게 S5 집중형 중간 저장이고,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으로 나누는 게 분산형 중간 저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S5와 S5와 S6은 두 경우 모두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장, 영구 처분장이 별도의 부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순서도를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를 그러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영구 처분장을 짓지 않는 방식입니다. 영구 처분장에서 노를 선택한 경우죠.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만 두되
중간 저장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임시 저장이 집중형 중간 저장으로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형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여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옮겨서 거기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 관리 단계는 관리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 즉 상황 적합적 일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구 처분장에 대한 기술은 중간 처분장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보면서 추가 논의를 하자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집중형 중간 저장의 특징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 기술 또는 부피 저감 기술 등의 관리 기술을 향후 미래에 개발 확보한 다음에 최종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중간 저장 시설의 부지 선정 요건이 영구 처분 시설에 비해서 엄격하지 않겠지요. 상대적으로 영구 처분장이 훨씬 엄격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부지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처분장이 없으니까요. 영구 처분장이.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중간 저장 시설이 하나의 부지에 설치 운영이 됩니다. 집중형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부지에 선정되는 분산형에 비해서 여러 부지를 동시에 선정해야 되는 데 따른 비용들, 인수검사 시설 등의 건설 운영 비용 등이 적게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S2번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S2번의 시나리오는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에 만들 때 최종 처분장을 두지 않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여러 곳의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여 여러 곳이라는 건 두 곳 이상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두 곳 이상의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여 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옮겨서 저장 관리하고 그 다음 관리 단계는 관리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서 또 상황 적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특징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 기술 또는 부피 저감 기술 등의 관리 기술을 미래에 향후에 개발 확보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최종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간 저장 시설의 부지 선정 요건이 최종 처분 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지요. 이거는 첫 번째 S1 시나리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영구 처분 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 부지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징은 중간 저장 시설들이 여러 부지 두 곳 이상의 부지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집중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서 부지 선정 비용이라든가 부지의 인수검사 시설 등의 건설 관리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순서도에서 보시듯이 영구 처분 시설을 짓는 걸 전제로 그러면 중간 저장 시설을 둘 거냐 말 거냐인데 두지 않는다라는 노를 선택하는 S3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없이 현재 임시 저장된 걸 최종 처분장을 선택해서 그 최종 처분장에다 처분을 하자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각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중간 저장 시설의 건설 없이 영구 처분 시설로 바로 옮겨서 처분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 시설에서 중간 저장 시설로 운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저장 시설로 운반하지 않고 영구 처분 시설로 바로 운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 저장 시설을 거쳐서 가야 되는 시나리오들에 비해서는 운반 횟수라든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S3 시나리오는 그냥 중간 저장 없이 현재 보관 중인 임시 처분 방식에서 그냥 영구 처분을 선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별도의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중간 저장 시설 부지 선정에 따른 그런 비용이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네 번째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S4부터 S6까지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서도에서 보면 이 중간 그림에 보면 동일 부지, 별도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동일 부지, 별도 부지는 영구 처분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동일 부지에 둘 거냐, 별도 부지에 둘 거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형, 분산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저장 시설을 한 곳에 두면 집중형이지만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에 두면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S4번의 그 집중형 중간 및 영구 처분 시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 동일 부지, 즉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같은 부지에 세우되 영구 중간 저장 시설을 한 곳에만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부지를 선택하게 되면 전제가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이 같은 곳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 저장 시설을 여러 곳, 두 곳 이상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S4번 시나리오 밑에 동일 부지 분산형이라는 시나리오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시나리오는 한 곳 부지를 선정해 집중형 중간 저장 시설을 우선 확보합니다. 한 곳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전 부지 내에 있는 현재 보관 중인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행 연료를 그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서 관리한 다음 중간 저장 시설과 같은 부지, 동일 부지의 영구 처분 시설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영구 처분 시설 자체가 더 부지 선정이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 처분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중간 저장 시설보다는 영구 처분 시설의 선정이 먼저 되고 그 동일 장소에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시간 순서상 영구 처분장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시나리오는 우선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2016년에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상에 있었던 그 방향과 동일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동일 부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부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부지 선정 비용이라든가 운반 비용이라든가 부지별로 설치에 필요한 인수검사 시설 등의 이런 건설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 세 번째를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선정 요건이 엄격한 영구 처분 시설 부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을 우선 확보하는 시나리오, 즉 이제 보시게 될 다섯 번째 S5번과 S6번에 비해서는 중간 저장 시설 확보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일 부지를 선정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최종 영구 처분장이기 때문에 영구 처분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중간 저장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번째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성 같은 경우는 별도 부지, 즉 최종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별도 부지로 하되 중간 저장 시설을 한 곳에 두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간 저장 시설 최종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별도 부지로 하되 중간 저장 시설을 다시 또 두 군데 이상의 곳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가 혹시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 순서도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나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S5번은 이걸 집중형 중간 저장이라고 명명하였고 S6번은 분산형 중간 저장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명명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보다는 각각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리오들이 어떤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의 집중형 중간 저장 시설을 우선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 저장 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보관 중인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옮겨서 저장 관리하고 중간 저장 시설과는 다른 부지의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여 처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구 처분 시설은 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S5번의 시나리오가 갖는 특성은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별도 부지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동일 부지인 경우에 비해서는 부지 선정 비용과 부지별로 설치가 필요한 인수검사 시설 등의 건설 운영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구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 요건에 비해서 중간 저장 시설의 이 선정이 덜 엄격하겠지요.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의 확보 시점이 상대적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형태의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별도의 부지로 선정하되 다시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의 부지에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S6번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6번의 시나리오는 여러 곳,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곳 이상의 곳에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여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핵연료를 옮겨서 관리하고, 즉 두 곳 이상으로 옮기겠죠.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것을 다시 다른 한 곳에 부지에 결정된 영구 처분 시설로 옮겨서 최종 처분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중간 저장 시설을 두 곳 이상의 확보하고 영구 처분 시설을 한 곳에 별도의 부지로 확보해야 되므로 S4, 즉 동일 부지의 집중형 중간 저장 및 영구 처분이나 S5, 별도 부지의 집중형 중간 저장 및 후 영구 처분의 경우에 비해서는 부지 선정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영구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 요건에 비해서 중간 저장 시설의 선정은 덜 엄격하니까 중간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6가지 시나리오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어떤 시나리오가 더 적합한 시나리오인지 그런 이제 수기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관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또 논의하신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상황에 보다 적합한 그런 중장기적인 관리 시나리오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6개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준섭 교수님. 이 6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상황을 가정해서 12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고려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간단히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신준석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구 처분은 그냥 하나고, 그리고 중간 저장은 선택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처분이 왜 두 개 이상이 아니냐, 이거는 선택지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영구 처분을 안 할 경우에 그 선택이 중간 저장에서 괄호에서 wait and see라고 되어 있는데, 즉 어제도 토론회에서 나왔지만 영구 처분을 어,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영구 처분을 할 것인데, 그런데 다만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영구 처분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간 저장을 하자는 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부터 토론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각자 오늘 세 분이 계신데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고 각자 한 5분 정도 먼저 토론 내용을 듣고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토론자들께서 서로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은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박수정 사무총장님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이 공론화라는 게 집합적으로 분파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는 계속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이런 합리적인 절차는 존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사용행렬료 관리 문제에 대한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확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 수렴을 목표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의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갈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6가지 시나리오를 설명을 주셨고요. 이 논의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어떤 연구 처분이든 중간 저장의 대안이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만 다른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또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6가지 시나리오지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보면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지금 아직 연구 처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일종의 임시 저장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임시 저장 시설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중간 저장은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냥 할 것이다라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 S1, S2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일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저장에서 바로 중간 저장 없이 이제 연구 처분으로 가는 S3의 그 시나리오는 뭐 기술적으로도 또 수용성 측면에서도 저는 별로 논의의 내용으로는 저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S4 집중형 중간 저장 및 연구 처분의 경우에는 2016년에 기존의 관리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인허가용 지하 연구 시설하고 중간 저장 시설하고 또 연구 처분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게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공론화위원회에서 일종의 인허가용 지하 연구 시설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것들을 더 집어 넣어서 이 3가지가 모두 하나의 부지에서 집중형으로 단계적으로 확보돼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지역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 측면, 안전성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도 부지로 집중형 중간 저장 후 연구 처분을 한다거나 분산형 중간 저장 후 연구 처분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적인 수용성의 문제, 또 그다음에 안전성의 문제, 비용성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 합리적인 방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차관 사항이나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서 이 앞전에서 대단히 많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고 그 장단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이제 심준석 교수님께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의견 수련 1차 종합 토론회이고 이 시나리오 6개에 대해서 어떠한 토론을 거쳐서 시민분들께서 이러저러한 결론들을 내주신다고 하면 그 결론이 뭐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의견으로 제시된다는 것 정도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재검토위원회가 왜 꾸려졌는지 그 배경에 근거한 어떤 논의들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기술이나 규제의 어떤 방안들이 병행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 확보, 안전성, 관리 비용, 지역적 수용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합리적인 어떤 안들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문제로 이제 원전 해체 문제가 들어왔습니다만 원전 해체 문제에 있어서의 사용 후 행렬료 문제는 지금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는 된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적합한 상황에 대한 한국의 적합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더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 토론자는 어, 전남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의 조현서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조현서입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 핵 연료에 관한 이 종합 토론에 사실 저는 처음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 핵 연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본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2030년 전후가 되면은 지금 그 임시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거의 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거의 한 7년이 아마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시급히 우리가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특히 전문가들의 그러한 그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그러한 그 의견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신뢰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도록 전달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돼 있으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나리오 도출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6개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저는 안전성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국민 신뢰 문제, 그 다음에 현실 적용성, 사회적 수용성 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그러한 그 시나리오는 좀 전에 그 박 수장 우리 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S4 쪽에 좀 쪽으로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S4는 이제 연구 처분 시설하고 중간 저장 시설이 동일 부지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연구 처분 시설이 동일 부지로 이게 먼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령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S4에 조금 변형을 해서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하되 집중형으로 하되
영구 처분 시설을 좀 뭐 예정을 하고 미리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예정을 하는데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예정을 하는 단계에서도 뭐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되니까 안전성이나 환경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물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영구 처분 시설을 미리 정하지는 않고 염두에만 두는 거죠. 이러한 곳에 영구 처분 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거기에 향후 지금은 정하지 않지만 향후 영구 처분장을 염두에 두고 뭐 앞으로 한다면은 여기가 아마 좋지 않겠나는 그런 관점에서 집중형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용 해결료 이러한 뭐 처리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관리 기술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처리 기술의 관리 기술만으로 한다면은 뭐 영구 처분 시설을 지금 정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뭐 처리 기술이나 관리 기술 등이 앞으로 각 기술 발전과 함께 발전을 하고 또 우리 그 사회의 수용성 문제도 또 앞으로 변화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 시급한 중간 저장 시설은 먼저 설치를 하되 이제 영구 처분장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도 영구 처분장은 지금 현재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프랑스나 노르웨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영구 처분장을 지금 설치를 아마 곧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영구 중간 저장 시설을 먼저 운영을 하면서 먼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영구 처분장의 그런 운영 사례, 운영 그런 현황을 또는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구 처분장을 이제 설치를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자료는 어제 2두 번째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방사성 폐기물 학회의 김경수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주말에 시민참여단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짧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시나리오가 일단 우리나라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전제를 좀 깔고 가야 될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가 좁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또 관리 원칙 측면에서 웨이덴시는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는 후손들한테 집만 떠넘기는 꼴이라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셔야 될 거고 직무유기를 우리 세대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G7까지를 이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한 사용 해결료를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이 또한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 저장하고 처분하고 좀 엮여 있는데 일정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거든요.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월성의 사일로 건식 저장 시설이 41년에 종료가 되니까 요거 처분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부지의 성격도 좌우되고 시나리오도 지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역사회 수용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법률 제정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아무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님비 심리를 우리가
지역사회 님비 심리가 어떤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고요. 당연히 그쪽 지역사회에서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 중간 저장 시설과 처분 시설만 들어가는 전략으로서는 지역사회 동의를 얻기 힘들다. 가능하면 원자력 발전 이후 후단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후단에 필요한 모든 관리 시설, 즉 저장, 중간 저장 시설, 처분 시설, 연구 시설 등등 더 나아간다면 해체 관련된 시설, 교육 관련 시설 등등 해서 많은 전문 인력들이 관리시설 부지에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이 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처분 2041년에 종료되는 그 사일로 저장 시설의 처분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일단 결정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런 차원에서 분산보다는 집중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수용성을 올리는 노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S1, S2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처분하고 저장하면은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 저장 비용이 한 20조가 넘습니다. 그게 50에서 60년 기간인데요. 그걸 리뉴얼 한다면 계속 뭐 100년 이상 끌고 간다면은 그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또 추가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수로는 분기열이 높지 않은데 경수로는 사실은 좀 오래 저장할수록 열이 떨어져서 처분하기에 좋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80년 이상 되면 거기 이득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으로 하면 결국 손해 임시 저장 기술 저희가 지금 확충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지금 S3가 손해 임시 저장 시설의 처분 시설로 바로 가는 것인데요.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동의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원전이 이제 점차 연구 정지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해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요 중간 임시 저장 시설이 법적인 지위를 잃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 저장 시설처럼 법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월성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41년에 종료되는 그것이 과연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S3도 굉장히 쉬운 시나리오는 아니다. S5하고 6 요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 저장 한 후에 또 다른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전제에서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사용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S4 지금 기본 계획에 있는 동일 부지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장점으로서는 최소 부지에 그 다음에 면적을 가장 뭡니까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명시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손해 건식 저장 확충하는 데 설득력을 좀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일정을 서두르면 2050년대 초반에 처분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 마지막 정책 일관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죠. 문제는 아까 패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정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지금 기본계획에 부지 선정에 12년이 잡혀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발표 자료에 우리나라 지질도를 보여드렸고 빨간색과 회색 부분이 처분에 적합한 암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은 저는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방해 요소만 제거된다면 7, 8년이면 충분히 처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10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서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시나리오를 결정하는데 크게,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정책이니까 그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각자 그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뭐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근데 또 하나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원하는 것도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이 될 수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때까지 확보가 될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역이나 아니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게 수용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론은 원래는 그 시나리오별로 진행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그림 가지치기 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연계가 강합니다. 그래서 금방 김경수 학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리고 이제 박수정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그 고준위 기본 계획 때 정했던 게 지금 네 번째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리고 또 지금 그 조현석 교수님도 지금 보기에도 네 번째 시나리오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했었던 그 공론화에서 나온 그 시나리오 네 번째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이 도대체 뭐가 더 나은 건지 약간 비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이 소위 재공론화 비슷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시나리오랑 뭐가 달라졌길래, 또는 뭐를 더 추가로 고민해서 결국 우리가 이 다른 시나리오를 또 꺼내게 되었는지, 그래서 비교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남았지, 시간이 남지 않아서, 아니면은 뭐 다른 의견,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아까 그 순서대로 해서 박수정 사무총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고 다시 또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 이유가, 계속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과가 미흡했던 분야가 사실은 이제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검토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역의 의견,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 또 폭넓은 시민사회 의견들을 더 넓게 듣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공론화의 어떤 AAZ의 모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혹 이해관계자나 지역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구조라면 그런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그 장으로 모두 다 함께 이런 논의들을 해야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앞단에서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 시나리오 상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후에 정책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어떻게 독립적 정책 추진 체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더 나왔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관리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 적합적이고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더 벌 수 있느냐, 시간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추가했던 것 같고요. 이전에 뭐 비용 효율성이나 안전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충분히 다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사회적인 수용성, 특히 지금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지역적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지금 어떠한 문제들도 서로 정책에 있어서 앞서거나 앞서지 못하고 지금 앞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수렴이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견들을 해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검토위원회의 의의는 그런 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된 문제들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 그림을 지금 몇 번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리고 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지금 또 조현석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사안 관련해서 지금 또 어제 질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중간 저장 없이 곧바로 영구 처분 갔을 때 뭐가 문제냐. 근데 지금 시나리오 아까 4번이 우리가 기본 계획 때 정한 거였었는데요. 시나리오 지금 4번 동일부지에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부지에 한다는 건 자동적으로 집중형이죠. 근데 지금 그 3번을 보시면은 이게 3번이나 4번이나 그리고 5, 6번 그 차이가 뭐냐면은 5, 6번은 별도 부지하기 때문에 영구 처분 시설 부지는 어차피 별도로 이렇게 가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영구 처분 시설을 어떻게든 정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 되는 그거라서 조 교수님과 그리고 김 회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그 토론 시간이 5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구 처분으로 직접 갈 때 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중간 저장해서 동일 부지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영구 처분 시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구 처분장으로 바로 가는 것은 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우리 충분히 안전성이 지금 담보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의 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으면은 그러한 사례를 반영을 해서 뭐 안전성이 확보 뭐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처분장으로 바로 가는 것도 뭐 괜찮겠죠. 그렇지만은 뭐 현재 현 시점에서는 아마 그 단계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선 중간 최종 처분장을 영구 처분장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해야 되니까 염두는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구 처분장을 앞으로 향후 설치하고 운영을 할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식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러한 부지를 염두에 두고 중간 저장 시설을 먼저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과학 기술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검토를 해서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 사회 수용성 문제, 물론 환경 문제도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제가 원자력 발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과학 기술도 계속 이 분야에서 발전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그러한 우리의 그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린 것은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아까 처음 질문에서 저희가 좀 토론을 좀 하다가 끊겼는데 당초 기본 계획에 있던 동일부지에서 파생돼서 나온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근본적인 이유는 근데 이걸 또 이제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소개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이 19년이 걸렸고요. 그 시간 속에서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폭력과 파괴 좀 죄송합니다만 과격한 용어를 써서 거기에 대한 그 추억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가 숨길 수는 없고요. 그런 게 좀 반영돼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S1, S2가 되겠죠. 처분장 부지 확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S1, S2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부지 선정 절차를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안에 또 조사를 방해받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된다면 저는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S4가 이제 기본 계획에 있는 동일 부지고요. S3 손해 시설에
임시저장시에서 바로 가는 방법. 아까 제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고 보고 또 뭐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S3가 지금 4개의 원전 부지에 손해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환경에서 만약에 지역사회와 우리가 법률적으로 몇 년도에 다 빼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다면 어쩌면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S3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시간 관계상 의견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매번 토론할 때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또 오래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오후에 분임 토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바쁘고 또 특히나 주말인데 여기 그 발표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께 박수로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